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오늘은 삼체2권의 여섯 번째 이야기를 들려줄게. 이 시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의사는 러지가 동면에 빠져 있는 동안 그의 병이 말끔히 치유되었다고 알려주었어. 그리고 사흘간의 회복기를 거쳐 러지는 모든 신체 기능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왔음을 느꼈지. 그러나 러지의 사고는 여전히 어리벙벙한 상태였고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가 185년간 동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 사흘이 지난 후 러지가 누워있는 침대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 소생실 바깥세계의 첫인상은 고요함과 쾌적함이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러지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지. 의료진이든 일반인이든 모두 평온하고 차분해 보였고 눈이 마주치면 친절한 미소로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들어 주었어. 삼체 세계가 곧 올 거라는 절망의 시대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다니 러지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 러지가 병실로 들어섰을 때 간호원이 러지를 보며 병긋 웃었어. 그리고 방에 원래 있던 한 환자가 물었어. "병 때문에 동면하셨죠?" 러지가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지. "배에 힘을 더 주어 보세요. 말하실 수 있어요." 이윽고 러지가 잔뜩 쉰 목소리로 "네, 여긴 어때요?" 물었고 그 환자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깨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되었거든요. 좀 더 늦게 평화 협상이 끝나고 깨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랑?" 이라고 묻는 러즈에게 그는 반문하며 "누구겠어요. 삼체 세계죠. 그들이 평화 협상을 하겠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인류가 지금 얼마나 해졌는지 모르시죠? 진짜 엄청나게 변했어요. 인류의 우주 전함이 삼체인의 전함보다 더 막강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지금 삼체 함대는 지난 200년 동안 지나간 흔적을 관찰해 보니 전함의 절반 이상이 가속을 멈추고 속도가 확 줄었어요. 지금 속도로 계산하면 예정대로 200년 뒤에 태양계에 도착할 전함은 300대도 안 될 거래요. 그리고 올해에 삼체 탐측기 한 대가 곧 태양계에 도착할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뒤처져서 따라오고 있는 나머지 9 대는 3년 뒤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탐측기가 뭐예요? 러지는 어안이 벙벙해 질문했지. 그러자 간호사가 그 환자의 말을 막으며 막 깨어난 동면자에게 가급적 요즘 시대 이야기를 삼가 주세요.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알게 되면 휴식을 취할 수 없으니까요. 간호사가 나간 후 러지가 환자에게 물었지. 면벽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어요? 면벽? 뭐요? 그게 뭐죠? 러지는 회진을 도는 의사에게 면벽 프로젝트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고 의사는 시큰둥하게 물론 알죠. 우스운 옛날이잖아요. 면벽자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아마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나머지 두 명은요? 모르겠어요. 아직 동면 중이겠죠. 그중 한 명이 중국인이었는데 어느 별의 저주의 주문을 보낸 그 사람 말이죠? 근대사 역사책에서 봤어요. 맞아요. 그는 지금 동면하고 있지 않겠어요? 별은요? 러지는 가슴이 조마조마하며 말했지. 뭐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겠죠. 저주의 주문, 웃기는 소리예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별에 대해서? 네, 전혀. 그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었죠? 대협곡이었어요. 대협곡? 그게 뭐예요? 차차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푹 쉬세요. 의사와 간호사가 돌아간 후 러지는 헛웃음이 비어져 나왔어. 우스운 옛날 이야기라. 러지는 꿈에 빠져들어갔지. 꿈속에서 장인과 아이가 나왔어. 다음 날 아침 어제의 간호사가 들어와 잠이 깬 러지에게 인사했지. "아침이에요? 여기는 왜 창이 없죠?" 창 대신 벽이 투명하게 변해요.
원하시면 어디든 투명하게 바꿀 수 있어요. 바깥을 구경하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퇴근 시간이니 모시고 나가서 잠깐 구경시켜 드릴게요. 간호사는 먼저 당직실에 들렀어. 당직실 안은 컴퓨터는 물론이고 컴퓨터 비슷한 것도 없었지. 그 대신 벽마다 어디든 원하는 대로 모니터를 형상화할 수 있었어. 이 정도는 러지도 생각한 미래 모습이었지. 문 옆에 큰 우산 3개가 눈길을 끌었는데 그것들은 너무 크고 무거워 보였어. 이 시대는 접는 우산은 없는 걸까? 간호사가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우산 3개 중 하나를 집어서 무거운지 어깨에 걸쳤어. 지금 비가 오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이걸 우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뭐죠? 자전거예요. 집이 멀어요? 제가 사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멀지 않아요. 자전거로 10분쯤 걸리니까요. 그녀는 말을 이어나갔어. 지금은 집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결혼이나 가정 이런 건 대협곡을 지나며 다 해체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그리고 러지는 정앤과 아이를 생각했어. 둘은 바깥으로 나왔지. 하늘이 참 파랗군요. 너무 투명하고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고 태양은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지. 그리고 서서히 시선을 옮기는데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졌어. 발밑을 내려다보니 까마득히 높은 곳에 자신이 서 있었던 거야. 처음엔 숲이라고 생각했는데 높은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있었고 줄기마다 다양한 가지들이 수직으로 뻗어나와 있었으며 거기에 나뭇잎처럼 생긴 도시의 건물들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었어. 러지는 자신이 있던 병원조차도 커다란 나무에 나뭇잎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아차렸지. 그리고 공중에서 나뭇가지가 복잡하게 얽히며 고가도로의 망을 이루고 있었어. "여기가 어딘가요?" "베이징이에요." "이럴 수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남아 있죠?" "뭐가 남아 있어야죠?" "선생님이 살던 시대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리가요. 자금성은요? 천안문." "말씀하신 그것들은 다 있어요." "어디에요?" "땅 위에요." 러지의 놀라는 표정을 보고 간호사는 까르르 웃으며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잊었어요. 제가 이래요. 우리가 있는 여긴 땅속이에요. 지하 1000미터가 넘을 거예요. 선생님이 사시던 그곳은 나중에 구경시켜 드릴게요. 그럼 저 하늘은 태양은 다 가짜예요. 도시를 왜 땅속에 지었어요? 그것도 1000미터라고요? 전쟁 때문이죠. 생각해 보셔요.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면 지상은 불바다가 되지 않겠어요? 하긴 이것도 과거의 생각이죠. 대협곡의 시대가 끝난 뒤 전 세계가 지하의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지하 세계의 천장을 지탱하기 위한 지지대이자 건물을 걸기 위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만 가봐야 해요. 이제 병원으로 들어가세요. 나머지 설명은 다음에 해 드릴게요. 러지는 그녀에게 인사를 하려다 말문이 턱 막혔지. 그녀가 우산, 즉 자전거를 배낭처럼 등에 매자 그녀의 머리 위로 우산이 펼쳐지더니 프로펠러 날개 2개가 서로 돌며 훌쩍 날아올라 나무 사이를 누비며 날아갔어. 병실에 들어서자 유럽인 같은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 "저는 함대 협의회에서 특별 파견된 벤입니다. 당신의 동면 중단은 연합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와 함께 면벽 프로젝트의 마지막 청문회에 참석하시게 될 것입니다." 러지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 모든 것을 빨리 끝낼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벤이 벽으로 다가가 가볍게 몇 번 건드리자 회의장이 나타났지. 벤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 잠깐 바깥 세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고 하며 말을 시작했어. 지금은 강대국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국가가 쇠퇴했죠. 그럼 국가 대신 뭐가 있습니까? 우주 함대죠. 러지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우주 함대가 독립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함대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된 존재예요. 국가와 마찬가지로 유엔 회원으로 가입했고요. 지금 태양계에는 세 개 함대가 있어요. 아시아 함대, 유럽 함대, 북미 함대. 그들은 완벽하게 독립적이고 과거의 초강대국처럼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들이 몇몇 프로젝트를 인계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화면 속에 하인스와 게이코가 보였어. 하인스는 미소 지으며 러지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게이코는 고개만 까닥였지. 하인스가 "나도 막 깨어났어, 러지 박사." 박사가 저주한 그 행성이 50광년 먼 거리에서 아직도 항성주를 돌고 있다니 안타까운 소식이군요. 러지는 "하하, 그 얘긴 꺼내지 마세요." 우스운 옛날 얘기입니다. 성공한 면박자는 박사님뿐인 것 같군요. 박사님의 전략이 인류의 지능을 높였나 봅니다. 하인스는 천만에요. 결국 대뇌 연구도 양자 차원에서 연구해야 했는데 지자의 장벽에 부딪혀 발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뭔가 했다면 아마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준 게 다입니다. 러지는 하인스의 멘탈 스탬프 이전에 동면에 들어갔으므로 하인스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하인스가 이야기하는 동안 싸늘한 표정의 게이코가 미묘한 웃음을 짓는 것을 보았어. 곧 군복을 입은 우주함대 의장이 회의에서 결국 면박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다고 선포하며 그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 면박법을 폐기할 것을 건의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 러지는 드디어 악몽에서 깨어났다고 느끼며 아내와 아이를 찾았고 배는 즉시 동맹 종료를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 갑자기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에 러지는 몸서리를 치며 "혹 제가 밖으로 나가면 이티오가 날 죽이려고 하진 않겠죠?" 라고 질문했고 배는 "이티오는 100년 전에 와야 되었다며 걱정 말라고 했지. 그리고 누군가 "보통 사람이 됐군. 오랜만이야 아우." 해서 돌아다 보니 스창이었어. "퇴원시키러 왔어. 이런 곳에 오래 있을 필요는 없잖아." 스창은 백혈병이 완전히 치유되어 깨어났고 둘은 친형제 같은 친밀감을 느꼈지. 스창이 러지에게 옷 한 벌을 건넸고 러지가 "너무 크잖아요." 하자 "두 달 늦게 태어나더니 아직 촌티를 못 벗었군. 한번 걸쳐 봐." 그 말을 따르자 옷이 스스로 몸에 맞춰 줄어들었지. 한편 러지와 벤은 회의에서 나왔지만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어. "의장님, 할 말이 있습니다. 게이코 박사, 당신은 면벽자가 아닙니다. 하인스 박사와 특수한 신분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는 걸 허가했을 뿐 박사에겐 발언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곧 이은 그녀의 말에 모두들 주목했지. "면벽자 빌 하인스, 내가 당신의 파벽자입니다." 하인스는 놀라 의자에 주저앉았지. "이티오는 사라지지 않았나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이티오 마지막 회원으로서 내 책임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하인스는 "진작 눈치챘어야 했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게이코는 질문했어. "멘탈 스태프는 어떻게 되었죠?"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동면에 들어간 후 5만 명이 멘탈 스탬프를 이용해 승리의 신념을 얻었죠. 그러나 10년 후 국제사법재판소가 멘탈 스탬프가 사상의 자유를 침범한다고 정의해 그것을 범죄 행위라고 판결했고 그 멘탈 스탬프 사용이 철저하게 중지되고 멘탈 스탬프는 폐기되었죠. 게이코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폭로했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멘탈 스탬프는 한 대가 아닙니다. 총 5대가 만들어졌고 한 대만 금지당했죠. 나머지 4대의 멘탈 스탬프는 계속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신념을 주입당한 사람들은 우주군 사이에 비밀 조직을 구축하고 있어요." 하인스는 이를 나에게 말하지 않았죠. 나도 지자를 통해 알았습니다. "하인스 박사,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소. 이건 범죄요."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스탬프 쪽이 지금까지 이어지는지는 나도 몰랐습니다. 러시아 대표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직 남아 있을지 모르는 멘탈 스탬프를 찾아내 폐기하는 것입니다.
또 자유로 신념을 주입했으니 법률에 위배될 리도 없고 인류가 확실히 승리할 테니 승리의 신념이 문제될 것도 없겠죠. 너무들 순진하시군요. 너무들 순진해요. 하인스, 당신은 줄곧 내게 당신의 생각을 숨겼어. 면벽자가 되기 전에도. 하인스는 게이코에게 당신이 날 경멸할까 두려웠어. 게이코는 나는 정말 오랫동안 당신의 생각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지. 그리고 당신이 8년을 동면하고 왔을 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어. 당신은 패배주의와 도피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 면벽자가 되기 전이든 후이든 당신의 유일한 목표는 인류 도피였지. 다른 면벽자들과 달리 당신의 목적은 전략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세계관을 감추고 위장하는 거였어. 하지만 난 당신이 어떻게 멘탈 스탬프를 이용하려는지 몰랐던 거야. 그러다 동면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지. 게이코 박사, 멘탈 스탬프를 행사하는 모든 과정이 엄격한 감독화에 이루어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멘탈 스탬프는 굉장히 복잡한 기계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일일이 대조할 수 없었겠죠. 하인스는 멘탈 스탬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참과 거짓을 인식하는 모델도 발견했죠. 하인스는 이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멘탈 스탬프에서 하인스는 명제에 대해 거짓으로 인식하도록 기호를 몰래 바꾸어 멘탈 스탬프를 주입당한 사람들은 철저한 패배주의와 도피주의로 무장되었죠. 하지만 스탬프족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이건 추측이지만 패배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존재한다면 어째서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하나는 스탬프족이 사라졌다는 것, 또 하나는 남아있지만 아무런 낌새도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무서운 일이라는 증거일 테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너무 놀랐지. 한편 러지와 스창은 지하 도시를 걷고 있었어. 그들이 걸을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적절한 광고가 나타났지. 둘은 너무도 변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창이 러지를 덮치고 둘은 풀밭 위로 뒹굴었어. 그와 동시에 귀를 찢는 굉음이 울며 플라잉카 한 대가 두 사람이 방금 서 있었던 자리로 곤두박질 쳤지. 이티오가 와야 됐다고 들었어요. 그럴 거야. 하지만 나의 직감을 믿게. 난 이제 면박자가 아니에요. 그 플라잉카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더군. 머리 위로 다니는 차들을 조심해. 그리고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러지의 발밑이 푹 꺼지며 몸이 아래로 쑥 빠졌어. 스창이 이번에도 힘껏 잡아당겨 고막에서 빼어냈지. 오맙소사. 괜찮으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제3시청 배수팀 직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오류로 맨홀 뚜껑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스창이.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러지 선생님, 제3시청에서 배상해 드릴 겁니다. 놀란 러지와 스창은 식당으로 들어갔어. 오늘만도 2번 이상 저를 살렸네요. 저는 다스가 필요해요. 죽도록 내버려 둘 순 없지 않나. 그리고 한때는 자네가 정말로 구세주가 될 것 같았어. 어떻게 행성에 저주의 주문을 보낼 생각을 했나? 그땐 과대망상 중증 환자였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순전히 망상이었어요. 망상이라니 무슨 생각을 했던 거야? 얘기하자면 길어요. 좋아, 기쁜 소식이 하나 있네. 내 아들이 아직 살아있어. 그게 정말이에요? 나도 그저께 알았어.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감옥에 있다 돈을 벌어 나를 만나기 위해 동면을 했다는군. 다스, 축하해요. 술 한잔 해야죠.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오는 웨이트리스를 보는데 너무 아름다웠지. 넋놓고 쳐다볼 거 없어. 로봇이야. 바보 로봇. 동선도 정해져 있고 음식 나르는 것밖에 못해. 로봇 웨이트리스가 음식을 가져다 주며 나긋한 목소리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자마자 동시에 들고 있던 나이프로 로지의 심장을 향해 나이프를 곧장 내질렀고 스창이 로지의 의자를 낚아챘지. 러지는 질겁했고 놀란 손님들이 웅성웅성하자 지배인이 나왔지. 스창이 지배인에게 로봇이 러지를 찌르려고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어. 그러자 손님들이 자신들도 봤다고 이야기해 주었지. 그때 멈췄던 미녀 로봇이 다시 칼을 러지의 자리에 휘두르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얘기했고
로봇 엔지니어가 황급히 달려와 로봇의 버튼을 꺼 버렸어. 그들은 놀라 식당을 나와 스창의 나뭇잎 집으로 갔어. 스창의 집은 나무 꼭대기에 있는 나뭇잎이었는데 제법 넓고 헬스장과 분수가 딸린 정원도 있었어. 러지는 안전한 스창의 집에 있자 피로가 몰려왔고 스창에게 수면제가 있냐고 물어봤지. 그러자 스창이 잠깐만이라고 했고 벽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활성해 약을 주문했어. 약이 바로 시스템에서 나오나 기대했는데 플라잉카가 약을 택배처럼 가져다 주었고 그걸 먹으려는데 스창이 "잠깐." 하며 러지에게 "여기 뭐라고 쓰여 있지? 난 멍어를 시켰는데." "이건 멍어가 아니에요." 스창은 다시 상담 서비스를 검색해 상담 의사에게 약을 물어보았고 상담 의사는 스창을 이상하게 보며 "이 약을 어디서 구하셨냐."고 물어보았지. "여기서 샀소." 스창이 말하자 그는 "그건 불가능해요. 이건 동면 센터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이게 동면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단기 동면약이에요. 짧게는 열흘, 길게는 1 년까지 유지되죠." "그냥 먹고 자면 됩니까?" "아니요. 약을 먹은 뒤 센터에서 돌봐주어야 해요." "그럼 그냥 이 약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합니다. 아주 편안하게요. 그래서 흔히 자살할 때 쓰죠." 이런 젠장. 러지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벌렁 누웠지. 러지의 몸에 맞춰 움직이던 소파가 갑자기 러지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스창이 놀라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와 소파를 찢은 후에야 러지는 벗어날 수 있었어. "오늘 내가 몇 번 자네 목숨을 구했지? 6번째 같아요. 경찰에 연락해야겠어. 뭔가 이상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 스창이 문을 열자 경찰들이 들어왔지. "저는 시공항국 디지털 현실과의 귀 형사입니다.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약 50년 전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터라 저희가 소홀했습니다. 선배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안전하실 겁니다. 이 나뭇잎에 방화벽을 설치해 놓았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킬러 5.2 버전입니다. 그게 뭔가요? 이티오가 예전에 개발한 것인데 일종의 컴퓨터 네트워크 바이러스로 일명 살인 바이러스입니다. 즉 목표물의 신분을 식별한 후 다양한 방법으로 살인을 시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체내에 이식된 칩을 통해 목표물을 찾아낸 후 발견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인을 시도하는 거죠. 킬러 5.2 버전은 러지 박사를 겨냥해 100년 전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동안 잠복하고 있다 박사님이 깨어나신 후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찾아내 없애고는 있지만 당분간 지하 세계는 위험합니다.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지상으로 올라가 지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킬러 5.2를 조종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으니까요.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지. 거대한 나무 건축물들이 지하 도시의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 줄기를 따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바로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 러지아 스창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동면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지. 사방에서 뜨는 디스플레이 창은 사라졌고 사람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밖으로 나오자 흙먼지 냄새가 나는 더운 바람이 얼굴로 훅 달려들었어. 지상의 하늘은 파랗지 않고 노릿길이었고 희미하게 보이는 태양 외에는 누런 모래먼지뿐이었지. 그리고 옛날처럼 자동차가 먼지를 뒤집어쓰고 땅 위를 달리고 있었어. 다만 틀린 점은 차마다 햇빛 가리개 같은 것이 달려 있었지. "저놈이 내 아들이야." 스창을 향해 손을 흔드는 40대 남자를 보며 이야기했어. 스창의 아들은 흐르는 눈물 닦으며 "아버지, 누가 보면 아버지와 제가 형제인 줄 알겠어요." 스창이 웃으며 러지를 아들에게 소개했지. "와, 이게 누구세요? 이렇게 유명한 분을 직접 만나다니 영광입니다." 세 사람은 길가에 세워 놓은 차로 갔지. 러지가 스창의 아들에게 "이 햇빛 가리개는 뭡니까?" "안테나예요. 지상에서는 지하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전기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테나가 크지요. 이 정도 전기로는 지하 세계처럼 날 수 없어요." "그래,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니?" "어머니는 위기의 세기 34년에 돌아가셨어요." "넌 교도소에 몇 년이나 있었어?" 19년 있었어요. "출소해서 뭘 했어?"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어요.
하지만 요번엔 떳떳하게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대협곡이 시작되려는 걸 보고 동면에 들어갔죠. 아버지를 만나려고요. 우리가 살던 집은 그대로 있고 네. 하지만 지금은 시 전체 인구가 우리 때의 100 분의 1도 안 되어요. 여기서 제일 싼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에요. 지금은 모든 집이 거의 다 텅 비어 있어요. 워지는 동면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전부 이 도시에서 살고 있나요? 에이, 안 그래요. 전부 도시 밖에 살죠. 도시는 황사도 너무 심하고 일자리도 없어요. 스창이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생각해 보세요. 뭘 하겠어요? 농사죠. 우리 같은 늙은이는 할 수 있고 지금 애들은 할 수 없는. 차가 도시를 빠져나가자 황사가 조금 옅어졌고 모래사막 같은 곳을 지나 듬성듬성한 나무숲에 둘러싸인 작은 오아시스 같은 곳이 나타났는데 스창의 아들은 이곳이 주로 동면자들이 주거하는 주거 지역이라고 했지. 그곳은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어. 6 층의 아파트가 줄지어 있었고 아파트 앞 공터에는 노인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고 있었으며 아이 엄마들은 유모차를 밀고 지났고 또 동네 아이들은 축구공을 차며 놀고 있었지. 아들의 집은 6 층에 있었어. 그곳에는 스찬과 러지를 환영하는 점심 식사가 소담하게 차려져 있었는데 모든 음식은 직접 기른 농산물과 인근 농장에서 생산한 닭과 돼지고기로 만든 것이었지. 그리고 아들과 친한 사람들이 초대되었는데 모두 동면에서 깨어난 사람들이었어. 살기가 괜찮은 거야. 오는 길에 밭을 보니 농작물이 비리비리하던데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 당연하죠. 지금 도시에서는 농산품이 사치품이에요. 사실 동면자들은 국가 보조금만으로도 살 수 있어요. 그래도 마냥 놀 수는 없잖아요. 동면자들도 농사를 전에 지어본 것은 아니지만 바뀐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어쩌겠어요. 저희가 동면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협곡은 뭐죠? 러지가 물었지.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 동면에서 깨어난 지 여러 날 되셨으니 말씀드릴게요. 아주 긴 얘기예요. 두 분이 동면에 들어간 후 10 수년 동안은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근데 갑자기 세계적으로 극심한 불경기가 찾아오며 생활 수준이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해졌죠. 세계 전체가 공황에 빠졌어요. 그리고 점점 상황이 더 나빠져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굶어 죽었죠. 불경기 때문이었나요? 그렇긴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 악화였어요. 지구를 아무리 보호해도 결국에는 삼체인에게 바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모든 지구인들이 마구잡이로 환경을 훼손했어요. 그리고 환경 보호까지도 이티와 연결시켜 삼체의 앞잡이라고 몰아세웠죠. 그러면서 온실 효과, 이상기후, 사막화, 그리고 대협곡의 시대가 와서 83억 인구가 35억으로까지 줄었어요. 굶주린 난민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모래바람이 하늘을 가렸죠. 그러다 한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갈기갈기 찢어 나눠 가졌어요. 정말 지옥이었죠. 그 후 각성이 일어나 아이가 품에서 굶어 죽는 것과 인류의 문명을 존속시키는 것 중에 아이가 품에서 굶어 죽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전 인류가 공감했죠. 미래가 어떻든 당장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며 시간이 문명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시간을 위해 흐르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펴지며 제2차 계몽운동, 제2차 르네상스 등등 각국 정부는 그때까지 집중했던 우주 전략 계획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유전자 변형과 핵 융합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낸 기술로 기아가 해결되었고 20여 년 만에 대협곡 이전 수준을 되찾았죠.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린 덕에 지금처럼 됐죠. 그리고 문명 면역력, 즉 일과 큰 병에 걸리면 문명의 면역 체계가 작동해 위기 전 시대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은 인간이 첫째고
문명은 둘째다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있어요. 러지는 그다음은요. 그다음은 세계 각국이 평온을 되찾고 삼체 위기를 거의 잊었더니 오히려 모든 게 발전했어요. 특히 기술 분야가. 그래서 우주 전략 중 지자의 장벽에 부딪혀 발전하지 못했던 기술들이 오히려 획기적인 성과를 보였죠. 이후 민생이 안정되자 삼체 위기를 다시 생각하며 우주 함대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각국에서 우주 전략에 소모되는 자원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했고 우주 함대가 독립국가가 되었어요. 이제 걱정은 없어요. 과거는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어요. 러지는 이 말에 정행과 아이 생각이 들었고 빨리 정착해 두 사람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지. 여기까지가 삼체 2부의 여섯 번째 이야기야. 거의 이제 이야기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어. 이 남은 마지막 이야기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너무 뜻밖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은 왜 이리 짧은 걸까? 순간순간을 붙잡아 두고 싶어. 하지만 세계절이 매일 이렇다면 좋은 것을 모르겠지? 지금에 감사하고 마음껏 누리며 같이 만끽하자. 지난 목요일에 20대 초에 회사에서 만나 친했던 친구가 먼저 회사를 떠나 외국으로 가 연락이 끊겨 거의 20년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우연히 연락이 다 그 친구랑 통화를 했어.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시 젊을 때의 우리로 돌아간 것 같았지. 서로 그리워했지만 그동안 못 만나다가 이렇게 다시 통화도 하고 다시 만날 약속도 잡으니 너무 마음이 기쁘고 설레. 언뜻 부는 차가운 바람에 마음이 시린 요즘 그동안 잊고 지냈던 그리운 사람에게 연락해 보면 어떨까? 곧 만나. 빠빠이.